1996년 제가 3살이 되던 해 저는 경기도 일산의 부영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위치로 치자면 여기쯤 되는 곳입니다. 그 이후 20년이 넘도록 계속 일산에 살면서 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또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 앞에는 조그마한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황룡산입니다. 지난 10월 저는 오랜만에 황룡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평소에 가던 산의 입구가 아닌 뒷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팻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팻말은 1950년 이곳에서 학살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올랐던 동네 야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매장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일산 토박이라 자부해오던 제가 지역사회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금정굴 인권재단에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기철 연구소장님을 만나 1950년 일산에서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 동안 한 50여 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학살당한 위치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금정굴 사건은 10월 9일부터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10월 9일에 시작이 돼서 47명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47명부터 시작돼서 끝나는 때는 이제 10월 25일이에요. 금정굴에서 학살이 벌어진 것만 얘기하자면은 10월 9일에서 10월 25일 사이, 그러니까 한 16일, 17일 정도 사이가 되네요. 이 사이에 200여 명의 이제 주민들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때 학살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소장님의 소개로 학살 때 아버지를 잃으신 이병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개인 감정으로 더 죽은 거야. 통은 말벗이 그 소장 새끼가 지가 소 한 30마리 먹으면 그 상부에다 돈 몇 푼 안 넣고 그냥 다 먹어줄 텐데 그걸 못 먹게 최기준 씨라고 둘이 중앙에서 뛰어다니면서 그걸 못 먹게 하고 우리 그 속았다는 사람 다 개인 불안해서 상환하게 만들어 놓고 종리라고 돌아왔어요. 일제가 패망하자 일본 군인들은 일산역 인근에 소 30여 마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운송회사의 소장이던 최경추는 이 소를 자신이 가지려고 했지만 일산 구장을 지내던 이봉리는 이 소들을 거두어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병순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악감정을 품게 된 최경춘이 일산이 연합군에 의해 수복된 후에 이봉린을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이봉린은 연합군을 환영하기 위해 나갔다가 치안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그가 농촌위원장을 지내며 공출량을 계산하는 부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최경춘은 일산에서 치안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부역 혐의자들이 금정굴에서 사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이병순 할아버지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금정굴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이 날이 맑아도 그 굴속에 이렇게 좀 한 15m 되니까 굴속에 깊이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이 성냥불 한번 탁 켜서 피면 몇 초에 몇 초면 다 없어지고 키고 또 뭐 아니고 비우니까 그래서 어수씨 작은아버지가 한 4, 5분 있다가 못 찾겠다고 그냥 피비린내 나지 응? 그냥 또 목숨 덜 끊어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냥 알리지 그냥 도저히 못 찾겠다고 올라오셨어. 그러니까 수복되고 나면은 인민위원장이나 장자 붙은 사람 다 죽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장자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도망갑니다. 여기는 이제 해주나 황해도 쪽에 가까우니까 도망가시는데요. 그 남은 가족들, 뭐 설마 죽이겠냐라고 한 그 가족들,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면 처벌을 할 방법이 없죠. 이 사람들은 뭐 죄인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학살이라는 방식.
택했다는 거죠. 부역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폭행이나 성고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을 주지 않아 오줌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존자들은 전합니다. 이 끔찍한 학살을 주도한 세력은 두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고양경찰서와 민간 치안 조직입니다. 고양경찰서는 당시 경찰서장이던 이무영 경감의 지시하에 희생자들을 선별하고 감금, 고문하였으며 끝내 처형하였습니다. 민간 치안 조직은 우익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역 혐의자들을 연행하는 업무를 맡았고 총살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10월 23일 부역 혐의자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인 합동수사본부는 일산 지역의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쭉 했는데 경찰관들 한 4명 정도가 4-5명 조사를 했고요. 근데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그 청취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있고 참고인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경찰관들은 학살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피의자로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참고인으로 두고 그 의견을 듣는 거로 대상으로만 돼 있고요. 고양경찰서장 당연히 실제 주범인데 청취소만 한번 이렇게 짧게 청취하고 말아요. 다른 경찰관들도 그렇고. 반면에 이제 의용경찰대라고 이제 민간 경찰관 밑에서 지휘를 받은 민간 조직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피의자로 봐요. 그리고 재산 관리를 하는 시국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반은 피의자, 반은 참고인 이런데 이 재판받고 사형당한 분이 이 재산 관리하는 이 위원장이었던 사람 하나하고 이 의용경찰대 원중에 자위대장이었던 진짜 부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만 사형 선고를 받아요. 치안 조직들의 활동은 계엄사령부가 선포한 비상시 향토 방위령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경찰서와 치안 조직을 조사한 합동수사본부 역시 계엄사령부의 소속이었습니다. 결국 금정굴 학살의 책임은 당시 국군 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이승만 정권의 역할을 규명하는 증거가 많은 부분 소실된 탓에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지역은 일산의 금정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화성, 포천, 평택, 파주, 용인, 여주, 양평, 양주, 안양, 안성, 남양주, 김포, 광주, 고양, 강화, 가평, 수원, 인천 등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표기하면 희생자의 숫자는 1만 4천여 명이 넘습니다. 이는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 언급한 것으로 인민군에 의한 학살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일산 지역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를 고양경찰서의 이무영 경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50개 지역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1만 4천 명의 사람을 죽인 범인은 누구입니까?